방송인 박송 씨의 가족 문제가 요즘 세간의 화제입니다. 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검찰 조사실에서 박송 씨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법의 허점을 노린 거란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여기서 친족 상도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도 생소한 말입니다. 네, 친족 상도례.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친족 간 도둑질에 관한 특례입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국가가 형벌하기보단 1차적으로 가정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예. 부모, 자식과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은 처벌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돈을 가져간 거라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횡령 주범이라는 이 박송 씨 아버지의 주장대로라면 큰아들을 방어하는 동시에 직계혈족인 자신도 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처벌을 안 받거나 받더라도 가벼운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에게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 해에 800명 정도에 이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아서 문제인데요. 주로 노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훔치거나 또 지적 장애가 있는 친척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상당히 동양적인 정서가 반영된 법 같긴 하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입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웃 일본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우리보다 좁거나 면제 조항은 없는 등 모두 우리보단 가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이런 법이 없습니다. 박송 씨 가족 논란을 계기로 이참에 우리도 이 법 아예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게 1953년입니다. 이 변화한 가족관계와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예.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재산권도 개별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친족 상도례법이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는. 하지만 법을 없애기보단 절충안을 찾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노인일 경우, 또 사기 횡령 등 범죄 해악성이 심각한 경우는 친족 상도례 적용을 제외하자는 거죠. 예. 또 가까운 가족 역시 무조건 처벌을 면제해주기보다 친고죄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비해서 도저히 이 행동은 그 가정 내부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고 본다면 국가 공권력이 그때서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서의 형면제 규정을 친고죄 규정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가족의 형태나 사회 분위기는 어쨌든 이 법이 요즘 시대와 잘 안 맞는 법인 건 사실인 것 같군요.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